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 전재영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병원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네. 해소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이 되실까요? 보통 이제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병의원 관련 경우에는 이제 보건업에 해당하는데, 보건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익금액 5억을 기준으로 이 사업장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 성실신고 기준 자체가 5억이긴 한데 이 세무사가 다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중요한 게 매출 누락이 있는지 또는 매입에 대한 또는 인건비 처리에 대한 과다 경비는 없는지를 네. 검증을 할 텐데 네.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누락이 있거나 혹은 이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탈세를 했다거나 그런 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주요 경비에 대해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잘 이체를 하고, 또 혹여나 이게 적격 증빙을 받지 않고 처리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인, 또 혹은 이제 가사 경비나 이제 가공 경비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고 신고하라는 의미로 이런 성실 신고 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법인 컨설팅을 같이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개인 임대 물건이라든지 부부의 공동 빌딩이라든지 다양한 소득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성실신고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더 많은 주 업종이 있을 테고 또 이제 부 업종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 업종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어떤 환산을 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에 네. 따라서 5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별합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개인사업자 절세 강의를 할 때 특히나 이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업종이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 임대 매출이 있을 수가 있고, 제조업을 하는데 임대 수익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도소매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 기준이 15억, 그 다음에 제조건설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 기준 수익금액 자체가 7억 5천, 그 다음에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수익금액이 5억인 경우를 넘어가는 경우에 성실신고 판단을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세법에서는 가업종, 나업종, 다업종이라고 하는데, 이 2개 이상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출 환산을 해서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갖고 원장님께서 병원에 대한 매출이 4억이었는데 네. 임대업 매출이 1억 5천이었다. 네네. 그러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병원 매출은 4억이지만 네. 예를 들어 도소매 매출이 3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합산돼 갖고 성실신고 판정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강의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원장님들께서 혹시라도 병원에 대한 수익 자체가 5억이 안 되는데 다른 매출, 다른 수익 금액이 합산돼 갖고 성실신고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좀 성실신고를 피할 수 있는, 합산이 안 될 수 있는 네. 방법을 좀 고민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이렇게 중간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12월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예상을 해서 5억 언저리 될 것 같으면은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좀 이렇게 빨리 이제 병원을 마치고 네. 하시거나 적절히 조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병원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또 병원이시라 하더라도 타업종, 도소매가 됐던 임대업이 됐던 그것을 공동사업자로 돌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또는 법인으로
다른 매출을 돌릴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또 네. 합산이 또 개인과 법에는 안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기는 하겠네요.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보통 이제 매출로만 그 5억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하시는데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 외 수익 부분도 그 수익 금액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 국가로부터 받는 뭐 일자리 안정 자금 뭐 이런 고용과 관련된 뭐 고용 창출 장려금 뭐 이런 거를 장려금을 받았다. 그런 것도 결국에는 수익에 잡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고려해서 넘는지 5억을 넘는지를 안 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까딱했다가는 뭐 매출이 4억 8천이라고 방심했다가 영업의 수익이 3천만 원 붙어 있어서 성실신고를 검토하지 않거나 그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에 네. 굉장한 낭패를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번에 내가 의료기기나 업무용 승용차를 팔았는데 그 처분 금액도 여기에 수익 금액 들어가는지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업무용 승용차나 의료기기를 판 것에 대해서는 수익 금액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억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간혹 이제 내가 22년 9월에 개업을 했는데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총 4개월을 한 건데 그럼 이걸 1년치로 환산을 해서 5억을 판단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수익금액 판단을 할 때는 월 환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산하지 않고 그 4개월치 금액 가지고 5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뭐 6월달에 신고하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성실신고를 안 하고 뭐 5월달에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뭐 그런 경우에 페널티가 있을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성실하게 6월달에 신고를 정확하게 한다고 했을 때에 또 인센티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성실 신고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장부를 작성해서 더 여러 가지 서식을 더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한도 한 달 더 연장이 돼서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적정하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은 대략 5%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다가 그 사업소득 금액을 곱하고 거기서 종합소득 금액을 나눈 다음에 5%를 곱한 그 금액만큼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결국 병원 사업장에서 발생된 세금의 5%가 네. 가산세로 부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 인센티브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인센티브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세액 공제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업소득자는 이제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데 성실신고 사업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세액 공제와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한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들에게 월세 세액 공제도 진행이 되고요. 또 이렇게 성실신고를 하면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성실신고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에 대한 확인 비용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세무사 분들께서 이제 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조정료를 또 청구하고, 그 다음에 성실신고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세무사들에게 어떤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 원장님들께서 200만 원이라는 성실신고 비용을 지급했을 때 그의 60%인 12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빼주고, 당연히 200만 원에 대해서 계산서가 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0만 원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보통 세율이 뭐 지방세 포함해갖고 40%를 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200만 원의 40%인 80만 원도 또 세금에서 공제된다고 하게 되면 200만 원 냈던 게 120만 원은 세액공제, 그 다음에 80만 원은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를 상쇄시켜서 결국은 원장님들께서 실질 부담하는 거는 크게 없게끔 그렇게 국세청에서 설계를 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실신고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전액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지출한 금액의 15%가 비용 처리가 됩니다. 예. 비용 처리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성실신고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도 되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 그 원장님들 대상으로 네.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실신고 사업장에 대한 제도의 기본,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실신고 사업장에 대한 판정, 네. 그리고 공동사업장인 경우에 어떻게 성실신고를 판정하는지,
그리고 그로 성실 신고를 했을 때의 인센티브와 안 했을 때의 페널티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원장님들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